제목은 거창해졌습니다. 코칭 영역 향상에 도움이 되는 코더커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이터에서 코더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중점이 좀 돼 있고요. 그 이제 요거를 제가 진행을 하기 전에 작년 11월쯤에 놀이터에 계신 코치님들에게 좀 설문을 받았어요. 놀이터를 좀 참여하면서 어떠셨는지라고 좀 설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놀이터에 참여하는 코치님들이 베스트 포인트 한 세 개를 찝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전문적인 상위 코치의 멘토링을 받고 있다, 코독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좀 더 들어가 보면 다양한 코치펌 출신이다. 두 번째는 성장을 좋아하고 조언해주고 또 코독 좀 제공해주는 게 좋은 환경이다. 이게 이제 베스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실전 이제 코칭이다 보니까 라이브로 시연하고 또 그걸 또 지켜보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실질적인 연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매주 또 이제 6주 동안 주기적 상호 코칭으로 실력 향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으셨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커뮤니티,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KPC 합격이라는 공동의 목표 가지고 동료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특히 코치분들하고 같이 커뮤니티에서 성장하는 또 그런 환경이 좋다고 얘기하시고 또 서로 돕고 배우는 긍정적인 문화라는 이런 이제 베스트 포인트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코칭 놀이터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하냐라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첫 번째 문항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코치 피드백의 질과 방식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보완하고 가이드가 없이 이제 지적 중심의 코치 피드백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 있었고 또 이제 코드코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코칭 펌에서 공부하시고 수련하신 상위 KPC 이상의 상위 코치님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격려 중심이 아닌 이제 지적 받고 상처받는 게 좀 있었다 그랬는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코칭 놀이터를 6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제가 힘들어가지고 코칭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놀이터가 지금이 거의 한 지금 330여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다시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거가 들어서 오늘 이 과정 사실 준비한 거거든요. 놀이터가 진짜 추구하는 방식이 뭘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에 사실 이게 좀 준비된 게 좀 큰 의미가 있고요. 저도 6년 전에 실기 시험 3일 앞두고 나서 상위 코치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코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녹음 파일을 보내드렸더니만 다 들으시고 한 3시간 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되게 감사했죠. 제가 코칭을 가장 최근에 한 거를 또 그거 보고 피드백 주는 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그 코치님하고 코독후를 진행을 했는데 그 코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코치님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엄청 뭐라 그러죠? 갈 길을 못 잡았어요. 와, 3일 남겨놨는데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고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KPC 이후에 좀 더 이런 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다른 포인트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코치님도 지금 생각해 너무 감사한 코치님이죠. 그 코치님도 선한 의도로 제가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그게 제가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3일 동안에 실기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이터든 뭐 놀이터 현장도 만들고 서로 긍정의 피드백 주고 그렇게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코치님이 많은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피드백 주시는 코치님도 코치님만의 가지고 계신 선한 의도는 이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관리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110분을 드리는데 첫 번째 시연하고 나서 이제 시연이 한 30분 시연이 끝나고 나면 코토코 하시는 코치님이 피드백을 주시는데 하다 보니까 보통 110분 배정이니까 55분씩 끊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데 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앞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시연하신 코치님에게 피드백 주실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시간 관리하는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당일날 6시 기준으로다가 실습 참여하시는 분
마감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낮 시간에는 참여하시겠다고 하다 갑자기 또 코치님이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날 그냥 불참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2인 1조가 아니고 이제 코드코 코치님 한 분이랑 KP 준비한 코치님 한 분이 진행하다 보니까, 예, 그런 좀 배려 부족, 배려하는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한 내용은 이제 KP 합격한 후에 참여 동력이 좀 저하된다. 이 내용도, 요거는 좀 제가 좀 더 고민하다 보니까, 예, 올해부터는 이제 코칭 놀이터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KPC 합격 이후에도 계속 커뮤니티하고 코치로서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는 거, 그런 것도 좀 하고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코도코 하실 분들에게 뭐가 궁금하냐라는 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빙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싶다. 존재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1,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코칭 놀이터에 올렸던 KPC 코칭 대화란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영상에 1, 2번은 다 사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3번 내용입니다. 참석 코치가 이제 매주 가능하면 다양한 상위 코치님의 코드코를 받아보게 제가 또 배정을 해다 보니까, 코칭법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 코드코 받는 코치님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세요. 아, 지난주에 코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코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지침 받았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코드코 할 때 이런 거는 오늘 좀 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번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코드코 하신 코치님의 지금 시간을 좀 매니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어떻게 매니징하는지, 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5번, 6번은 어떻게 좀 격려하고 인정하는 포인트, 이것도 오늘 제가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 그거랑 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도 평균 시간 배분하는 거, 110분 시간 배분을 어떻게 코드코 할 때 놀이터에서 배분하느냐, 그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릴 거고요. 또 9번이 또 있습니다. 저는 아직 코드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오늘 한번 제가 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거는 이제 채팅창에 좀 입력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도코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입력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올라왔네요. 코칭하는 것을 코칭의 주제로 코칭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코도코도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도코가 코칭인데 참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많은 코칭 펌이 있고 한국코치협회가 있는데 코도코 어떻게 해서요? 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 역량을 쌓으라고 뭐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받은 과정이라고 20시간 과정이 기초 과정, 역량 과정, 심화 과정이 있는데, 코도코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한국코치협회도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건 다 그냥 경험적으로 내가 상위 코치한테 받은 거가 아마 이렇게 전수돼서 그렇게 가는 거가 지금 한국 내 코치의 많은 특히 이제 한국 코치협회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도 좀 가이드가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ICF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ICF는 멘토 코칭, 여기 보면 ICF 멘토 코칭 컴피턴시 모델이라는 게 IC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PDF로 된 게 있으면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ICF는 멘토 코칭을 한국 코치협회 코도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치협회에서의 멘토 코칭은 상위 코치에게 코칭을 받아보라는 정의로 돼 있고, 그래서 한국 코치협회랑 ICF가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ICF 멘토 코칭, 여기 역량 모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A, B, C로 해서 6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A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 코칭이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코도코라고 제가 명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코치협회 코도코가 좀 귀에 들으셨으니까, ICF에서 얘기하는 코도코에 대한 거의 기초는 여기 1, 2번은 윤리적 실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코도코 관련해서 계약을 어떻게 코도코 받는 분하고 계약할지하고 계약을 어떻게 유지할 거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3번은 코도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도코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4번, 5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은 뭐냐? 코도코 받는 고객, 코치죠. 상위 코치에게 코도코 받는 고객에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4번, 5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그룹 코도코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코도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나눈 거 이겁니다. 국제코치연맹 ICF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도코 방법론에 대한 게 4번호부에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라고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코도코를 진행하세요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도코 진행 관리 1번 항목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코도코 고객과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상위 코치라고 해서 경험이 더 많다고 해서 높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알아요. 티칭하는 방식, 컨설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존중하고 지원적이며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상위 코치로서 이 KP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이드 줄 경우에도 서로 포용하고 하는, 서로 학습하는 그런 협력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코도코 고객이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코도코 받으면 이제 코칭 딱 끝나고 나면 상위 코치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이제 코칭 끝나고 나면 오늘 코칭 어떠셨어요? 물어보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엄청 많은 생각을 가지고 코칭을 하겠죠. 코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현타가 올 수도 있죠. 오늘 코칭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또 다른 한편 오늘 코칭 그래도 좀 잘 됐네?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30 코칭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코칭을 하다 보니 코칭 끝나고 나면 분명히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주라는 얘기예요. 코독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뭐냐면 코도코 받는 코치에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도코 처음 진행을 할 때 보면 그걸 물어보잖아요. 오늘 제가 코도코를 하는데 코칭 시연하기 전에 제가 어디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 드릴까요? 이건 뭐예요? 코도코 받는 코치가 상위 코치인 나에게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물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도코 하는 상위 코치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현재 이제 그 실습하고 코칭 시연하고 트레이닝하고 실습하고 있는 그 코치님의 스타일이 있고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KAC를 준비하는지, KPC를 준비하는지, KSC를 준비하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코도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KAC 준비하는 코치님에게 코도코를 하는데 존대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고객의 존재에 대한 거를 터치해 주세요라는 거를 KAC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 맞게 코도코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맞게 어떻게 역량을 키울 건지 개발 계획을 공동 함께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4번은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그래서 코도코도 이제 다회기 코도코를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2회기, 3회기 코도코 할 경우에는 1회기, 2회기, 3회기 가면서 이 코도코 하는 과정이, 다회기 과정이 지금 코도코 받는 그 코치가 요구하는 거에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를 재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맞추고 재정립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코도코 할 때. 그리고 5번은 다회기 코칭입니다. 이것도 다회기 코도코 할 경우에 코도코 세션 있죠. 1회차, 2회차 세션 간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KPC 준비하고 5회기 코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5회기를 채우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비록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1회하고 2회기 그 세션 간에 지난 세션 이후에 연습하기로 한 거, 어떻게 연습 결과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걸 경험했는지, 그리고 여기 낸 것처럼 충분한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도코를 한다고 해서 뭐 어제 하고 오늘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코도코 받는 코치님에게 충분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겠죠. 이것도 뭐예요? 일정한 주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주가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그 안에 몇 번 실습을 통해서 코도코를 통해서 새롭게 느낀 게 어떻게 적응해보고 적응하고 나니까 그게 그 안에서 또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이 과정이 결국은 다 코칭 과정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코도코도 코칭의 연장선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코치 역량 향상 관련해서는 코드코 받는 그 코치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코칭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코칭 스타일이 뭐냐면 이제 KAC는 내가 코칭 배우는 코칭 폼에서 실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칭 프로세스가 뭐 배운 프로세스 모델이 있죠. 뭐 그로우 모델이 됐든 스타 모델이 됐든 유사한 모델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KPC부터는 어서 교육 시험을 봐요. 코치 웹에서 보다 보니까 나랑 내가 배운 코칭 대화 모델하고 다르네. 예를 들자면 내가 배운 코칭 대화 모델에서는 30 코칭이라면 한 10분 정도의 코칭 섹션의 목표를 다뤄야 되는데 이 코드코 받는 코치님은 10분이 돼도 코칭 목표를 안 잡고 15분 돼도 안 잡고 20분 돼서 코칭의 목표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역으로다가 코칭에 대한 목표를 초반 한 5분 돼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왜 코치님은 이 코칭 대화의 목표를 여기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분의 선호하는 코칭 스타일을 발견하고 그거를 같이 뭐예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배운 코칭 대화 모델은 어떤 대화 모델을 쓰시는지, 그럼 그 대화 모델이 코도코하는 상위 코치가 알고 있는 대화 모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는 건 뭐예요? 코도코하는 코치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분의 스타일에 맞게 코도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는 ICF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ICF에도 이제 PCC, ACC 별로다가 핵심 역량, 이러이런 역량을 갖추세요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제 한국코치협회를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KPC의 그 심사 기준이 있겠죠. 근데 한국코치협회는 KPC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거 역량 모델이 지금 코치다움하고 코칭다움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치다움하고 코칭다움에 비교해서 이 KPC 수준에서 그 역량은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코도코 코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코칭 강점이 있습니다. 코칭이 분명히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발전하고 있는 영역, 이거 발견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칭 장면에서, 코도코 장면에서 이제 내가 못하는 거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지만 잘하는 거 더 잘할 수 있게, 잘하는 게 KAS 수준에서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KAC보다 한 단계 높은 KP 수준의 코칭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강점 같은 거 발견하셔서 그거 돌려주시고 그걸 조금 더 강점을 더 디벨롭 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피드백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 보면 지금 못하는 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는데 즉 강점 관련해서 피드백 주는 게 있고요. 그 네 번째 겁니다. 고객의 강점, 통찰력, 자신감과 성장을 촉진하는 거예요. 자신감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못하는 포인트, 안 되는 포인트, 거기에만 집중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내가 왜 이걸 못하지? 자꾸 뭐예요?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코칭하면서 배웠잖아요. 고객, 일반 코칭할 때, 코드코가 아니라 코칭할 때 고객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KPC 때는 에너지를 높이는 걸 하라고 하는데 왜 코드코에서는 에너지를 높이는 것보다 에너지를 낮추는 거에 집중해서 코드코를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명확하게 어디에 있다? ICF는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 코치님의 노력을 좀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코칭 놀이터에서도 코도코 하시는 분 중에 이걸 구분해서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뭔 얘기냐면 좀 구분의 표현을 좀 빌리자고 그러면 오늘 저거 이제 코도코 할 때 저한테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매운 맛이 있고요, 순한 맛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저기 코도코를 매운맛 원하세요? 순한맛 원하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어떠냐? 이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에 집중을 해서 저는 코도코를 해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보완할 점 포인트로 해서 제가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드리는 방법이 매운맛이고요. 순한 맛은 이겁니다. 잘하는 거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인정하고 응원하는 포인트로 코도코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코도코 받는 코치하고 합의 과정을 했는데 그 코치님이 저는 매운맛이 필요해요. 제가 요새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매운맛의 코도코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럴 경우라고 하면 좀 그분이 보완해야 될 포인트, 중점적으로 저는 코도코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장 큰 기준은 뭐다? 시작 전에 코도코 방법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합의 안 하고 코드코 리딩 하시는 코치님이 일방적으로 아까 표현한 매운맛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해서 했던 코드코 받으니까 힘들어요라는 그런 피드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고요. 또 가보면 이겁니다. 네. 비판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관찰을 공유한다. 이게 매운맛, 순한 말의 포인트고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코칭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지침. 이게 아까 설명에서 얘기했던 게 이러이런 포인트가 개선 포인트라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지침을 제공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침 제공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거 그냥 끝낸 건 뭐예요? 이 ICF에서 가이드하는 코드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선할 포인트 있으면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엄청 저는 중요하고 제가 특별하게 얘기를 적은 게 있는데요. 코드코 받는 그 고객이 코드코를 통한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코칭 스타일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니크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일한 주제로 코칭을 1000명에 받더라도 결과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유사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명의 코칭 받는다고 해서 1000명 중에 코칭 질문하고 방법이 동일한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코치만의 고유한 코칭 스타일이 있는 거고요. 그 코칭 스타일을 코드코 해는 상위 코치가 가지고 있는 코칭 스타일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코칭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위 코치로서의 유니크한 코칭 스타일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코드코 받는 코치님에게 나누어주고 그 선택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위 코치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코드코 받는 코치님이 학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코칭 스타일 만들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이게 엄청 저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8번 요 얘기는 코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코드코 하면서 뭐 새롭게 뭐 알게 된 뭐 도서가 됐든 어떤 코칭 시연 장면이 됐든 그런 자원이라든가 기회, 뭐 코칭을 새롭게 실습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거, 검색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뭐예요? 상위 코치로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이게 ICF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코드코를 이렇게 하세요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대로 코드코 하시면 여러분들 코드코는 뭐예요? 글로벌한 수준의 코드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상위 코치에게 코드코 받은 경험을 내가 상위 코치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지금 KP 준비하는 분들 내가 배운 걸 이렇게 나눠주는 걸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요 ICF의 그 역량, 코드코 역량, ICF에서는 멘토 코치 역량을 좀 더 읽어보시고 체화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코드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진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론적인 거 제가 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겠죠. 뭐 코칭 장면을 관찰하시고 관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코칭하시는 코치님의 스타일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떤 자격을 준비하고 계신지, KA신지 KP신지 그 필기심사 항목 어떤 기준이 있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관찰이 딱 끝나면 이제 관찰 내용을 나누죠. 나눌 때 뭐예요? 이게 또 노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코치로서 노력한 거 그리고 관찰하면서 느꼈던 그 코칭 스타일의 강점 제가 이런 거 강점이 관찰됐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모르는 거를 코드코 하는 상위 코치가 발견해서 돌려준다는 건 엄청 큰 자원 발견인 거고 그거 있고 그다음에 자격 심사항목 기준으로 잘한 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거 심사항목 기준으로 다 인용하시고 그거 하기 위한 방법적인 거 알려주시고요. 또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더라도 뭐요? 비판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관찰 결과를 나눠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도 역량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지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저는
이런 장면에서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질문이랑 공감을 연결해줬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코도코 받는 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코치의 성찰, 코도코 받은 코치의 성찰, 코독을 통해서 어떤 게 성찰돼 있고 그 성찰한 내용 가지고 이후에 본인 코칭에 어떻게 또 적용할지에 대한 거를 나누는 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코도코는 이렇게 형태로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네, 실기시험 차이, 큰 차이 이런 차이입니다. 굳이 10분도 하고 5점 더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KBC 차이, 요 이야기 차이점도 제가 올린 유튜브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좀 자세히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코도코 하기 위한 팁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코칭 장면에서 관찰한 게 있어요. 좀 아쉬운 장면을 관찰했어요. 자, 방법 이런 이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질문 하면 점수 못 받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칭 장면을 관찰하고 코독해 줄 수 있겠고요. 이건 방법 1이고요. 이건 방법 2입니다. 저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코치님만의 코칭 스타일, 코칭 방법에 대해서, 질문 방법에 대해서 이런 질문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는 뭐예요? 코도코 상위 코치로서 코치님이 가지고 있는 코칭 질문 방법, 응용 방법, 코칭 스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법 2고요. 근데 방법 3는 이겁니다. 이런 질문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질문이 더 좋아요 라는 거로다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법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법이 ICF에서 얘기하는 코도코 역량 반복하고 좀 더 결이 맞아 있을까요? 2번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대화하는 거에 이제 스타일적인데 1번은 노벗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벗 대화고요. 2번이 yes and 대화입니다. 3번이 yes 하고 벗입니다. 그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죠. 이게 약간 미묘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수용도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번은 뭐 더 할 말 없이 수용도가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봤을 때 수용도가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화가 코도코 대화 스타일이 2번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를 yes and 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활용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yes and 대화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겁니다. 근데 하신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결국은 뭐예요? 피드백을 잘 받고 싶어요 얘기하니까 그 고객이 과거의 경험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과거에 피드백을 잘 받았던 경험을 통해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가게 하는 참 좋은 질문이었군요 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코도코 하는 코치가 이제 알아봐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yes and 대화는 그리고 이 질문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네요. 피드백을 잘 받고 싶다고 했던 좀 근본적인 이유인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껍질 까는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거에 고객이 피드백을 잘 받았던 질문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를 왜 잘 받고 싶어 했는지에 고객의 근본 욕구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코칭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다가 yes and 대화를 이어냈었다는 얘기죠. 마음을 읽어준 다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대답인 두려움과 설레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더 물어보면 고객이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좀 더 들어볼 수도 있었겠네요 라는 거. 그래서 코치가 마음을 물어봤고 그 마음에 대한 거 두려움과 설렘에 대한 마음을 물어봤으니까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서를 잘 이끄는 모습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설레는 마음도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말투가 코도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yes and 대화를 좀 코도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피드백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코도코 팁 2번째는 이겁니다. KAC와 차이 나는 실기항목 여러분이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코도코 할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특히 뭐 이런 이제 코칭의 시작하고 종료에 대한 동의, 이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뭐 시간이 다르다는 내용.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이제 KAC랑 유사한 부분은 특히 이제
이 놀이터에서의 110분 코칭 안에서는 이 21개 항목을 모두 다루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이 중에서 좀 핵심된 포인트 한두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죠. 이 호기심이라는 게 KPC 항목에 새로 있어요. 이게 뭐다? 호기심이라는 정의가 고객의 주제와 존재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관심과 호기심인데 어떤 거에 대한 호기심이다? 고객의 존재에 대해서. KAC에서는 존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KPC에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슈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코칭을 KPC에서는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고요. 그 신뢰감과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황에 맞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K시대는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참 멋져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 시도 없이 해도 그거 응원하고 지지한다라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KPC 수준은 뭐 여기 상황에 맞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막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그 상황에서 멋지세요 이런 얘기 좀 상하게 좀 엇박자 나는 그런 인정, 칭찬, 지지보다는 좀 상황에 맞게 하라는 얘기고요. 거기도 반영해서 보면은 직면하도록 놓았다. 그 침묵을 활용해서 경청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라는 걸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특히 혹시 여러분들이 코칭 장면을 관찰을 하셨는데 그 KPC 준비하는 코치님이 시연하는 게 고객의 이야기랑 막 고객이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반에 막 치고 들어가서 질문한다거나 고객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뭐 1초도 안 기다리고 바로 코치가 다음 질문만 다다다다 연결해서 한다. 그럴 경우는 뭐예요? 이 기준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활용해서 경청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KP 심사목에. 이거의 가이드 기준이 뭐다? 고객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 질문하셔도 충분하다. 그런 게 스페이스를 주고 고객이 좀 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코칭입니다. 라는 거. 이런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번 항목 의도 욕구를 표현하도록 도왔다. 이게 아까 리더가 되니까 설레움과 두려움이 있다? 그거 있죠. 설레움과 두려움이 뭔지를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질문 하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그거랑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고. 네. 17, 18, 19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관점을 재구성한다거나 고객의 학습과 통찰을 한다. 요 내용과 어떻게 대한 거.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예, KPC 수준의 코칭 대화 어떻게 하는지 거기 내용이 다 설명돼 있어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만의 정리되신 내용 가지고 요 기준 가지고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 이게 두 번째는 뭐다? 여러분들이 코토코 장면에서 사인 코치로서 안내하고 가이드 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 가이드를 주는 뭐예요? 이 레퍼런스가 뭐다? 심사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코토코 하기 위한 팁 두 번째가 되고요. 자, 아까 여기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코칭 경험이 적어도 코도코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코도코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이런 질문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나 코칭 경험이 적어도 코도코 할 수 있나요? 유형 어떠냐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코치님은 얼마의 경험이 있으면 코도코를 하실 수 있으세요? 라든가.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우리 코치님 생각하는 충분한 경험 쌓는 거는 어느 정도 쌓으시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든가.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저번에 다른 상위 코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치님께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이게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딱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잘못 설명했나?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쳤는지 지난번하고 제가 코드코 말씀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얘기하고요. 그럼 얘기를 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인 코치랑 지금 얘기한 사인 코치가 어떻게 다른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약간 좀 혼란성을 잠깐 덮어놓으시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어느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나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질문 이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정리되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뭐다? 이게 세 번째 코드코 팁입니다. 앞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질문에 코치도 이제 그 코드코 진행하다 보니까
코치 코도코를 받는 코치님에게 질문을 받는 기본적으로 1차 반응이 뭐냐? 질문하면 답을 하게 되거든요. 질문하면 답하는 거를 내가 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어처럼 질문하시면 그 질문하는 맥락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도 질문한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자, 물어보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 섣부른 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물어본 사람은 A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내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A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B라고 하는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섣부른 판단하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답변하기 위한 뭐예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도코 할 때 질문하시면 바로 답 주지 말고 이렇게 내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면 아까 예시처럼 지난번하고 이번에 상위 코치님 코도코하는 피드백 받는 게 다르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게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질문한 그 코치님 스스로 그 안에 자기가 답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건 뭐예요? 코도코를 코칭으로 코도코 한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어떤 코도코보다 더 파워풀한 코도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번, 2번이 다 아니다도 뭐예요? 섣부른 바로 답변을 안 하면 그 이야기하는 사이에 내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답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러면 내 답변이 조금 더 질문한 그 코치님에게 도움되는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질문한다고 해서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또 이어서 연결하는 질문이 좀 필요하다. 이게 코도코 세 번째 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렸던 그거 있죠? KPC 심사 기준, KPC 수준의 코칭 대회가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놀이터 코도코 프로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1회부터 1회하고 6회는 110분 드리고 2회부터 5회는 120분 시간 드리거든요. 110분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110분이니까 1대2로 들어오니까 뭐예요? 110분을 55분씩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55분. 여러분 뭐예요? 코칭할 때 여러분 타임오버 코칭 하시잖아요. 30분 코칭한다. 1시간 코칭한다. 그럼 뭐 코도코 할 때 타임오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이머 딱 스타트 켜시고 시작 딱 켜시면 110분 딱 소회의실에 모이자마자 110분 타이머 세팅하시라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 줌에 보면 남은 시간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110분을 55분 쪼갭니다. 자, 50분 쪼개서 처음에 3분 뭡니까? 상호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1대2로 들어오니까 서로 상호 인사하고 어떤 기대 가지고 계신지 한 3분 정도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어느 분이 3분 안에 이제 어느 분이 먼저 코칭할지 어느 분이 고객 역할을 할지 정하고 이 3분 안에 한 다음에 코칭 스타트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코칭을 관찰하죠. 관찰하시면서 2분 또는 3분 알람 하는데 실제 시험 볼 때 2분 알람 하니까 2분 알람 하면 되겠죠. 2분 남았습니다. 알람 하시는 역할 하시고 관찰하시는 거예요. 관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코도코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0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분 내외 코도코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넘어간다. 실습 한번 끝나도 20분 넘어가면 뒷분에 영향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분 정도 내가 코도코를 하겠다. 그럼 너무 많은 거 주고 사실 없어요. 코도코 할 때 고객 역할 하신 분, 코치 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이 코도코 관찰하는 거 관찰해서 나눠주는 거. 그래서 먼저 고객은 한 2분 정도, 2분 내외로 코칭 받고 나서 소감이 어땠는지, 어떤 게 정리됐는지 한 2분 내외로 이야기하시고요. 코치는 한 3분 내외 정도, 수술 코칭 어땠는지 평가하게 하시고요. 또 신경 썼던 부분이나 또 기존 코칭 대비해서 수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또 막 좀 새롭게 코칭을 다시 한다면 새롭게나 아니면 또 다르게 해볼 것이 어떤 거 있는지 코칭 시연하신 코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내에 좀 더 들어간 5분에서 좀 더 들어간 10분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고객 역할 하신 분, 코치 역할 하신 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로 보시면 한 15, 17분 내외가 되겠죠. 근데 뭐라고 이때 마음가짐은 코도코라는 코칭한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스 앤드 대화법.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줄 생각하지 마세요. 잘한 거 좀 더 잘할 수 있게. 심사 항목 기준에 한두 개 포인트 정도 나눠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심사 항목의 포인트 보면 듣다 보면 크게 좀 들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포인트. 그거를 한 15분 내에서 17분 정도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앞 세션이면 이게 끝나고 나면 뭐예요? 두 분이 역할 바꾸셔서 30분 코칭하죠. 30분 코칭하면 또 2분 알람하고 아까 22분 뭐예요? 순서를 똑같이 나누고 끝나기 3분 전 요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왕하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22분 요거 나누다 말고 요거 3분 못 하고서 그냥 아마
다시 메인 방으로 소환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이것도 한 3번 정도 내가 2분 정도 남겨놓겠다. 뭐예요?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드코 끝나기 전에 코칭 시연하셨던 분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코칭 실습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게 뭐였는지, 그 배움을 통해 어떤 게 느끼셨고, 이걸 앞으로 코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성찰할 수 있는 요 3분이라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보 없이 그냥 마무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끝나고 나서 로그아웃하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누가 도움 주기, 본인이 시간 내서 하기 전에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코드코하는 상위 코치가 이 스페이스, 이 공간, 이 시간, 3분이라는 시간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110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 관리하는 것도 코드코 하는 코치님 뭐예요? 역량이에요. 솔직한 뭐 역량입니다. 역량. 그래서 앞에 뒤에 균일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 1시간 코드코 하는 거 시간 관리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놀이터, 코드코 실습할 수 있는 시간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코드코 영역 모델 나눴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얘기 나눴고, 팁, 예스앤드, 심사 기준, 질문에는 질문 답변해라. 그리고 놀이터에서 코드코 어떻게 진행하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드렸습니다.